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희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정형외과 의사가 알아야 할 혈압 관리입니다. 저는 과장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셨다시피 가톨릭 동명대교 국제성모병원에 있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센터장하고 과정에서 과장 맡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을 만들 때마다 여기 밑에다가 이메일 주를 쓰곤 하는데 저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공개되는 자리에서 질문하기가 조금 어른 끼신 분들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안 범위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혹시나 제가 모르는 질문 주셔도 물어서라도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형외과 선생님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고혈압 가는 가운데 제가 인천 서부 의사회라든지 인천시 의사회 나가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릎 사진들 선생님들 너무너무 많이 보시는 거지만 실제 정형외과가 아닌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야 무릎 밑에 뼈가 두 개였어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야 이거 하나도 왜 두 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혀 믿어지지 않으시지만 그런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고혈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잘 모르신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왜 고혈압 저보다 잘하는 분들 많은데 저를 강사로 시켜주셨을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고혈압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단 혈압 강의 시작하면 콩팥에 디지털 튜브 이런 얘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렵고 이래서 아마 잘 설명해 줄 사람을 저 찾으신 것 같아서 기대에 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논문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받으신 정형외과 수련 자체가 혈압을 유발하는가? 예. 실제로 할로스 바이오로스 할 때는 혈압이 안 오르는데 토탈 리아트로 플라스틱을 할 때는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조금만 찾아보시면 무료 논문이기 때문에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혈압에 상당히 취약하신 분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노인 이제 관련해서 이제 혈압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뀝니다. 언제는 140이었다가 언제는 150이었다가 계속 바뀌는 이유는 그때 스타디들이 나오면 또 가이드라인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무래도 40살의 고혈압보다는 조금 높게 잡아주고 있는 추세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왔던 연구 중에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똑같은 노인이라고 해서 기준을 할 게 아니라 오늘 첫 번째 세션에도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인 프레일하지 않냐에 따라서 혈압을 낮춰줬을 때 유리한 그룹이 있고 프레일한 그룹은 너무 낮추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넌 프레일한 사람들은 엄격하게 하고 프레일한 사람들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자라는 이런 최근에 2022년도에 나온 이런 논문도 있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복잡하게 찾아보지 않으시고 간단하게 찾아보시려면 대한의학회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리된 거 한글판으로 되어 있고 최근 버전들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가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자세히 잘 되어 있고요. 거기 있는 자료들 제가 다 검토해서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만 일부 다 정리했습니다. 일단 오른쪽 위에 그림을 봐주시면 가정에서의 혈압 측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혈압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진료실에 왔을 때 혈압을 정말 믿어야 되냐의 문제인 거죠. 진료실에서만 높아지는 분도 있고 또 진료실에서만 낮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혈압 숙제를 꼭 해오라고 저는 시키고 있고 그 혈압 수첩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집에서는 분명히 120이 돼요. 병원에 그 혈압計들고 왔는데 120이에요. 근데 우리 병원 거를 들으면 140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집에서도 140. 혈압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가지고 또 믿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수고스럽지만 혈압계 무겁지 않습니다. 매번 들고 와서 집에서 재거랑 병원에서 재거랑 비교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정상 혈압 고혈압 진단 기준은 이렇게 딱 나와 있지만 왼쪽 위에 노인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노인은 치료 목표가 좀 달라지고 언제 약을 치료할 거냐? 80대 이상의 경우는 수축기 혈압이 150 이상인 경우부터 치료가 허락되어 있고 근데 이완기 혈압 95 정도 봐주면 안 될까? 아닙니다. 이완기 혈압은 나이에 관계없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진료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죠. 혈압이 잘 조절되는데 약 끊으면 안 될까요? 되게 용감한 생각입니다. 끊었다가 잘못된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지면서 끊어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저는 이제 혈압약 처방한 지 한 20몇 년, 30년 아직 안 됐는데 혈압약을 실제로 끊어주는 자가 10명이 안 됩니다. 계속 잘 유지하는 분이 더 많고요. 약제 변화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에 대해서
2000년 이전에 아마 의사 면허를 따신 분들은 이 안지오텐신 관련된 약제에 대해서 아마 못 배워보고 졸업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옛날에는 육각형짜리 약을 주로 썼습니다. 뭐 디핀으로 끝나는 약제를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 약제가 좀 많이 쓰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지오텐신 차단제가 1등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그런 패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육각형 약제 CCB라고 하는 건 칼슘 채널 블로커입니다. 혈관에 있는 칼슘 채널을 블로킹하면은 혈관이 수축하는 것을 막아줘서 피가 흐를 때 압력을 덜 받게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시작한 약제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라는 생리학 때 배우셨던 게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보시려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약들이 설탕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어디서 뭐 잘탄이라고도 하고 설탕이라고도 하는데 사르탄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요 어미로 끝나는 그런 약제들을 주로 쓰는데 우리 혈압의 안 좋은 혈압 기질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블러킹을 잘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혈압을 관리하고 클리니컬 아웃컴들이 뭐랄까 기존의 칼슘 채널 블러커에 비해서 좀 더 좋게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안지오텐신 계통의 약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혈압 관련 진료할 때 이제 걱정되시는 게 이거거든요. 혈압 높은 사람 내가 그년치를 보냈다 이 사람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실제로 또 뭐 물리치료 갔다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전화는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물론하지만 진료센터 생활하다 보면 개인의원 원장님들 전화 많이 오시거든요. 물리치료 갔다고 이상해졌어. 어떻게 응급실로 갔으니까 좀 잘 부탁해. 이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 거기서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걸 딱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혈압 중에 그냥 집에 보내면 안 되는 고혈압. 꼭 누가 됐든 직접 하셔도 되고 근처에 가까운 혈압 관련 진료하시는 분들한테 꼭 의뢰를 반드시 주시거나 아니면 응급실로 바로 쏴야 되는 경우가 이건데요. 180에 120, 수축기가 180, 이완기가 120,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냥 안정해가수에서는 절대 안 되고 그때는 꼭 응급실로 갈지 아니면 가까운 고혈압 진료하는 의사한테 보낼지에 대해서 꼭 요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시면 나머지 혈압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거 하나 강조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